안녕하세요. 타로 나비드 키라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범쌤과 콜라보 리딩을 찍게 되었거든요. 범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콜라보 리딩으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인사 영상 안 보시고 바로 리딩 들으시는 분들 남자 목소리 갑자기 나온다고 놀라시지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사실 콜라보 리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범쌤과 함께 진행을 하다가 서로 이제 각자 시간이 좀 다르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서 콜라보 리딩 해봐야지 하면서도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콜라보 리딩 자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서로의 시간이나 형편에 따라서 움직여 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오늘 또 시간이 맞아서 또 영상 한번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요. 서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주제 바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범쌤과 재해에 대해서 리딩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건도 있었고요. 이 주제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범쌤과 심층 리딩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번호 선택하실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일 번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리딩하기 전에 앞서 인사 부분 듣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선택 번호로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콜라보 리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혹시 남자 마스터님 목소리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 시청하신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그 사람과의 어떤 재회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든 지금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현재 감정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로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지, 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를 봤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다툼이라던가 내적 갈등 또는 이제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도 나올 수 있는 지팡이 5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평소 좀 사소한 다툼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난 이런 일 전혀 없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과 무난히 잘 지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감정을 교류하면서도 나 은근히 이 사람과는 이런 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중간에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눌러왔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 폭발해서 터져버렸다거나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데드라인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감정에서 더 수용하거나 마냥 이해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별을 선택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싸우면서 홧김에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좀 회피형으로 연락을 끊을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 펜타클 9번 카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본다면 재회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분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감정선이 조금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재회에 대해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감정선이니까 추후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은 재회에 대한 노력보다는 당분간 시간을 두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 뭔가 동굴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죠?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키라쌤께서 먼저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속마음에서 다른 결이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시겠다고요? 예, 네네.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두 이런 상황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온 카드대로만 해석을 드려본다면 재회보다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순수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이성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꼈던 과거의 인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이성을 찾든 아니면 그런 이성이 있든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1번 분과 갈등이나 싸움이 있었다면 쉽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께서 그러면 이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꺼름직하죠.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범쌤과 제가 리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급한 거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두 분 관계가 어쨌든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범쌤 리딩은 좀 다른 이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 라는 어떤 결론이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속마음에서. 그런 피로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리딩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긴 설명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는 걸 없다는 걸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그럼 상대방이 현재 이성 유무를 조금 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보고 나머지를 좀 진행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상대방이 이성이 있을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성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이분은 또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별을 했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이성의 존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다면 컵 2번을 보면 두 사람의 어떤 눈이 딱 맞춰져 있고 균형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만난 사람을 좀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게 또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지팡이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또 사람으로 잊는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또 기대한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직은요. 그런 부분을 털어낼 만한 용기나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 아직은 뭔가 행동하지 않다. 저는 이성의 존재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좀 다른 사람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어떤 느낌. 하지만 1번 분들에게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냥 만사 귀찮아서 나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정도의 느낌. 이렇게 보여져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키라센 카드랑 같이 엮어서 본다면은 그 해석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콜라보 리딩이잖아요. 그렇죠. 네. 키라쌤께서 뽑으신 카드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 키라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해석이 됐다 하더라도 저 역시 또 어떤 내용으로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네네. 더구나 지금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재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성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에 많이 꽂히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그렇죠. 콜라보를 한다는 의미가 확률적인 것을 조금 더. 그쵸? 그렇죠. 네. 네. 보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카드로 봤을 때는 1번을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 분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키라쌤과 동일하게 나온 카드가 지팡이 9번 카드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무엇을 실행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탈이나 연애 때 못 해봤던 것들,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삐뚤어질 거야, 나 그냥 막 나갈 거야, 이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한테 다른 이성이 있느냐?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갈등도 많이 있었고, 다른 이성을 원한다는 거는 마음 상태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새로운 이성에 대한 감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용기도 없어요. 많이 지쳐있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용기는 없을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만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오픈이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여러분들께서 그럼 우리 제외해요? 이 사람이 연락 올까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연락을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혹시 알아서 연락 올까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이 있을지, 그로 인해서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핵심을 보도록 하죠. 제가 뽑을 거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올까,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재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볼게요. 그냥 이분 혼자 냅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분 분명히 지금 혼자로서는 자기 여유도 있고 그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카드로 봤을 때는 이분이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유로운 느낌, 뭔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 속에서 갑자기 어떤 감정선이 바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데빌 카드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본다면 잘 끊기지 않는 분들한테도 나오는 카드예요. 설령 두 분이 다른 인연을 만나셨다가 뭔가 헤어지고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연락이 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분이 여유를 부리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또 그럼 제외할 수 있느냐, 지금 1번 분들 좀 막연하다는 생각 들을 거예요. 자, 스타 카드를 보시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나 이거 너무 내가 바라는 꿈이 막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시겠지만, 이분의 조금 남자 쪽, 특히 남자, 왕의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남자분이시라면 남자 쪽에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지금은 뭔가 만사 귀차니즘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이유, 다양한 이유를 다 배제하고 뭔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거나 좀 움직여보겠다라는 생각이 추후에 좀 변화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커요.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 재회할 가능성 좀 높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과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키라쌤 카드만 놓고 본다면 사람이 자기 혼자서 자기의 시간을 갖는 것도,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다시 연락을 오거나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죠. 예, 물론 둘이 주는 행복감이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혼자 네. 느끼는 행복감이 있고 둘이 느끼는 행복감이 또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키라쌤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금방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네요. 뭔가 모르게 외로움의 시점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게 다 들었을 때. 예, 그때 좀 연락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이 마음이 뭔지도 답답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복잡한 감정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 것 같냐 하면, 만약에 상대방 분께서 먼저 이별을 선언을 하셨다면 자기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번복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맞아요. 다시 만나자는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왠지 멋스럽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감정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기회는 있으실 것 같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만큼이 될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지금 제가 카드를 뽑아본 거는 최장 3개월까지 본 거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이에요. 제가 카드를 오픈하기 전에 이 리딩은 헤어지신 지 너무 오래되셨다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어요. 최근 몇 개월 안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1개월 내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2개월, 3개월. 뭔가 2개월 정도 됐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소 현타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좀 올 것도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음을 열고 오기는 하는데 지금 마지막 카드에서도 그렇게 행동이 빠른 카드는 아니거든요. 컵 기사 카드는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도 네, 많이 그렇죠. 시간이 좀 네. 늦을 수도 있는 카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카드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2개월 정도 됐을 때 상대방께서 마음의 외로움이나 재회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3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때 서서히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회의 가능성은 있는데 다소 1번 분께서도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서 이제 재회를 준비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럴 때 이런 시기일수록 재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번 분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론 마음은 힘드시고 그 사람이 빨리 연락을 해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번 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재회의 운을 좀 더 상승시키고 이런 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관계는 지팡이 4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예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관계를 다시 만들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펜타클 에이스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의 어떤 기회는 들어온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황제는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급할수록 상대방을 자꾸 끌어내려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도 뭐 내 할 일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더 매력적인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던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상대방에게 우울하게 사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마음 힘들더라도 나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거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마지막 카드가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조언의 카드일 것 같아요. 검 7번 카드는 성급함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여러분들 괜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밤에 울컥하거나 감성에 젖어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 재회에 대한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되게 되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완전히 회피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깨닫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필요는 없어요. 두 분은 만나시게 된다면 어떻게든 만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꺼내려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동을 하신다면 이분과의 재회 가능성은 저희가 좋은 결과를 드리지만 이런 행동이 따라올 때는 분명 어떤 변수라는 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참고해 보신다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마무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1번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이요? 제가 과거에 콜라보를 할 때는 화면에서 보시기 편하게 이거를 다 돌려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간만에 하니까 그걸 깜빡했어요. 이 카드를 제가 보기 위해서 바르게 놨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 죄송합니다. 불편하실 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1번 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보이니까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번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리딩을 하기 전에 앞서 좀 인사 부분 듣지 않으시고 바로 번호로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콜라보 리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남자 마스터님 목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혹시 놀라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번을 시작할 때도 남자 목소리 나온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놀랄 만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좀 생각지도 않게 들으시다가 그쵸, 갑자기 옛날에 콜라보 할 때 그렇죠. 깜짝 놀랬다고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우리 또 범쌤은 짱구 아빠 목소리 닮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뽀로로의 포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농담은 그만하고 오늘 주제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거는 재회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좀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재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두 분 사이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려 하진 않고요. 상대방이 지금 이 재회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제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우선 가장 먼저 지팡이 7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분은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세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느낌, 성향과는 반대로 지금 이분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지팡이 7번 카드는요, 어떤 밀려오는 문제점들, 고민들을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그 고민을 상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롯이 혼자만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두 분이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 참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검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생각이 많거나 굉장히 우울할 때도 나오는 카드거든요. 이분은 좀 자신이 약하고 힘든 모습을 밖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외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 굉장히 좀 잘 지내는 것 같고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이분은 뭔가 좀 감정적으로 더 센치해지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재회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마지막 카드가 주는 답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컵 에이스 카드는 소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지금 현재 갈등과 답답함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워낙 좀 자존심이 센 분이실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을 꺾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 카드를 통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없을 수는 있어도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오해 풀고 다시 한번 소통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큼은 좀 분명하다. 그런 감정선이 좀 보여지고 있죠. 제 카드는 이렇게 나왔네요. 키라쌤 카드에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자존심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놈의 자존심. 예, 그놈의 네. 자존심. 네. 그 자존심이라는 게 사실 내가 상대를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2번 분의 상대방께서 2번 분을 보고 싶어도 왠지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체면이 서지 않거나 뭔가 자기가 꿀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아니면 뭐 본인이 먼저 이별하자고 했으면 다시 그렇죠. 번복한다라는 것도 우습고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예,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키라쌤께서 먼저 살펴보셨는데 저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기 편하게 카드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거꾸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네요. 간만에 하니까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실 수는 있어요. 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네. 예, 일단 카드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서로가 관계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감정적인 결핍이 있거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의 허전함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하다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무기력해지고 갈등이 있어도 극복하려는 의지나 실천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이미 헤어졌으니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이렇듯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느낌이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카드는 지금 키라쌤 카드하고 봤을 때 지금 결이 달라요. 이 감정선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무슨 마음이라는 거야. 되게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조금 2장 정도만 뽑아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저는 분명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분의 컵 5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상대방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상황들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컵 5번은 쓰러진 세 잔을 보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은 새로운 출발보다는 아직은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이분이 분명히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뭐 다 잘했어 이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못해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지금의 마음에서 이런 선이 보인다고 해도 저지먼트 카드는 재회 카드거든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쌤 뭐 다른 측면이 없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 다른 결이 있는지 카드를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야 시청자분들께서 순서대로 보시겠죠? 우선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제가 뽑은 카드로 봤을 때 본인의 자존심을 챙기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쫄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은 재회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실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번 분께서 거절을 하거나 자기 예상대로 안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펜타클 여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긴 해도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카드가 나온 거로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실패라는 걸 마주하게 됐을 때 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현타가 오게 되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페이지 소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아마 염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의 시그널도 뭔가 확실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움직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상대방의 속마음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현기증 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들어가서 이분들께서 제외할 수 있을지 결과를 빨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2가지로 볼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이 있을지,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할 수 있을지. 대부분 보면 본인들이 연락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드를 봤을 때는 약간 반전가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을 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검의 여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번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혹여 상대방이 연락을 취했을 때 여러분이 좀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 망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위주로 봤지만 이번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사람과 꼭 재회할 거야 라는 마음보다도 이 사람 마음이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락으로만 본다면
이분이 이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좀 취해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yes or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따를 것 같은 느낌? 재회를 할 수 있느냐를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분이 그래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 분은 아닌데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카드도 함께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연인 카드가 나오면 다 사랑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계별로 상황을 좀 달리 해석을 해드려 볼 수가 있어요. 재회가 그냥 단순히 연락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진짜 재회가 되느냐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카드거든요. 그럼 두 분은 연락이 닿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뭔가 연락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실질적인 재회까지 되느냐는 이거는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긴 하죠. 그렇죠. 만나서 며칠 그냥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과연 재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타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분께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원치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분께서도 지금 카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이번 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그렇죠.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들. 예, 그래서 재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마지막 카드에서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키라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당장의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리딩 자체가 뭔가 확실하게 결정 딱 내려지는 부분이 없고 약간 애매함을 남기는 구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리딩은 재회에 관해서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권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분이 행동을 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 하시면 뭐 진짜 이별로 끝날 수 있는 그쵸?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냉정한데 가슴은 그래도 다 못 버린 게 있어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번 분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거는 이번 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자존심 많이 챙기시네요, 이분. 그렇죠. 그래 보이시죠? 네. 그런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연락을 하실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이번 분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분께서도 특별히 어떤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마음을 접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하신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컵 8번은 시원스럽게 떠나는 마음이 아니고요. 미련은 남지만 편치 않지만 그래도 아쉬워도 그냥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8잔이 다 금잔이에요. 얼마나 탐나는 거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버리고 간다라는 건 정말 편치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분은 아무리 자존심이 세시고 자기만의 고집이 확고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분에 대한 존재를 한 번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 한 번쯤 연락은 취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잡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께서도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상대방 못지않게 자존심이 센 분들이 아니실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카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회를 정말 원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재회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해 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되지만 가슴으로는 궁금한데 머리로는 재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를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충분히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튕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분의 카드를 제가 놓고 봤을 때도 한 번은 재회에 대해서 문을 두들겨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 분께서 즉각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을 접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분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서 나는 그냥 제외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가 궁금하셔서 들으신다면 지금의 어떤 결과를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나도 자존심을 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 사람과 좀 제외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오기 전까지 취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분명한 노선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고, 그래도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왔을 때 서로 좀 타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니게 마음 정리가 안 되시고 중심을 못 잡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내가 이 사람이 단순히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이 외로워서 내가 재회를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이 사람과 다시 한번 해보면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조금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키라쌤? 뭔가 좀 시기를 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시기를 안 봐드렸네요. 예,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 이렇게 연락이 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보고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카드는 1개월, 보시기 편하게 이쪽으로 놔야 되겠죠? 2개월, 3개월 내로 볼게요. 그리고 카드를 펼치기 전에 물론 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그 기간도 다양하시겠지만 너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어요. 미리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최근 몇 개월 내에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그럼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로 봤을 때 1개월 내에서는 상대방께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자존심의 상처, 굴욕감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2개월 내 흐름에서는 이분이 아무리 자존심이 세다 하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연락이나 한번 해보자, 아까 제 카드에서 마지막 문을 두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행동 자체가 2개월 내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2개월 내에 소식이 없다면 3개월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2, 3개월 앞뒤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시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만 이 별 카드는 재회에 대해서 어떤 긍정성을 드려볼 수는 있지만,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잠깐 떴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성이 짧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 분께서 재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번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컵 8번, 컵 8번과 같이 봤을 때 그 마음을 접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크라쌤께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상대방 분께서 재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이번 분께서 이 만남을 고할지 스톱을 할지 분명하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네요. 타로의 결과라는 거는 저희가 흐름을 예측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이거를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고 마음 정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헤어져 있는 동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리딩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인사 부분 듣지 않으시고 바로 번호로 선택해서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콜라보 리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남자 마스터님 목소리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거는 그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더 염두에 두고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든 상대방이 지금 재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두 분이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는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이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가장 먼저 컵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이 컵 6번 카드는요, 과거의 추억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회상에 젖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만큼 여러분과의 시간을 그리워한다거나 여러분 존재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별의 상황이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뭔가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 사람의 성향이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뭐 이런 성향을 띌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이별의 원인을 본다면 마지막 카드로 검 5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이 이 이별에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앞에 뭔가 당당하게 나서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나마 좀 소극적으로 여러분의 SNS를 염탐한다거나 카톡 상태 같은 부분을 좀 염탐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다는 거는 이분이 재회에 대한 생각은 품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여러분이 거절을 할까봐 그런 모습이 더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여지고요.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카드를 봐야겠지만 이분의 모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염탐하면서 자기가 언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보고는 싶은데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키라쌤께서도 상대방의 잘못일 것 같다라고는 하셨는데, 물론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상황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별을 하신 기간이 조금 길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네.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에는 시간이 주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때 딱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떤 명분도 쓰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재회라는 걸 생각하는 게. 그렇죠. 이제 와서 굳이 네.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네. 아예 그냥 큰 잘못을 했다면 정말 키라쌤 설명대로 보고는 싶은데 당당하지 못한 그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주는 뭔가 애매함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한 번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키라쌤 카드로만 놓고 본다면 아까도 SNS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3번 분께서 조금 뭔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감정을 좀 던져 놓으신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쉽게 재회를 할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카드를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카드로 봤을 때는 물론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상황이 다 제각각이겠지만 일단 카드만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상대방과 재회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건지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싶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두 개의 카드로 봤을 때는 무언가 진중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있을 듯도 하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먼저 재회를 말하기에는 자신의 체면도 생각하는 것 같고 주변의 눈치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싶어요. 가령 아무렇지 않은 척, 대수롭지 않은 척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먼저 만나자고 하기가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헤어질 때 자신이 큰소리치고 했던 말이나 다짐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기가 모양새가 빠진다거나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재회만 놓고 보더라도 빠르게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태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보여서 무언가 시원하게 결정을 내리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생각이 많아서 더 힘든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으로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재회라는 거는요, 그리움만 있다고 해서 재회가 성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죠. 뭐 좋아한다고 해서 사귀는 거 아니듯이. 현실적인 문제나 그렇죠. 어떤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것도 많이 개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범센 카드를 본다면은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좀 뻘쭘한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라는 건 있지만 이분이 또 소드라는 카드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좀 관계 상황을 좀 잠깐 보고 싶어요. 물론 다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추측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봐야 두 분의 사이에 어떤 이슈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좋네요. 예. 일단은 제가 카드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계의 어떤 속도감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번 분의 모습을 뽑아본 카드에서는 지팡이, 열정과 의지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의 모습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매달린 남자 카드예요. 그러면 느리거나 굉장히 정체되거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속도감도 빨리 붙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더 진행이 빨리 돼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원하는 속도라던가 어떤 감정을 빨리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좀 마찰들, 사소한 오해에 좀 다툼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도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이 동굴로 들어간 것 같다. 아마 예전만큼 그렇게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도 나를 보고 싶지만 뭔가 너도 참고 있지, 이겨내고 있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자신에 대한 존재를 잊어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자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다 마음을 접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감정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었었다. 거기서 오는 여러분의 섭섭함,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싸움의 원인이 됐던 것 같고 이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만나면 좋아요. 여러분 존재도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 타협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거나 망설였던 게 아닐까?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연애 행동 방식이나 상대방의 연애 행동 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헤어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해주면은 서로 싸울 일도 없고 헤어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교과서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죠. 네. 사실은 당연한 말이면서도 되게 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내 성향도 있는데 다른 사람 성향을 일부러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키라센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느려요. 범쌤도 좀 느리지 않아요? 예, 저도 많이 많이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같이 느리다고 해서 상대방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은 답답할 정도로 행동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느린 대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굴러가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제너럴 리딩이니까. 근데 지팡이 성향을 나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즉각적인 결과나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싸울 일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지만 내 성향을 억지로 맞지 않는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관계는 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느 성향 정도까지는.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 좀 져주지 않는다면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 단순히 보고 싶어서 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다시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갈 수 있을지 내가 타협을 해갈 수 있는 건지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렇죠. 3번 분께서는 속도감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행동하시고 조금 표현해 더 주시고. 그렇죠.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카드로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도 연락을 물론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의 좀 연락을 오히려 기다리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내가 행동하기보다는. 왜냐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좀 섭섭함이라는 거. 이게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3번 분 입장에서도 괜히 자존심 굽히고 먼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상대방이 연락을 먼저 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두 사람이 재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빨리 좀 리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연락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어떤 순간 이분이 타이밍이 적절하거나 이 시기가 괜찮다 그러면 뭔가 빨리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여러분에 대한 상황도 잘 모르겠고 감정도 잘 모르겠고 자신의 생각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는 분명 이때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과 좀 재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겠다. 재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다면 질문 주신다면 재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분이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 관계를 이어갈지 말아야 될지 또 한 번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헤어지진 않는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렵게 이어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이게 이런 감정들이 골이 깊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에 대해서만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연락 올 가능성에 예스를 드리고는 싶고 재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더 비슷한 일로 터지거나 비슷한 이슈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재회를 한 것이냐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 시간부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서로 뭔가 타협이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이 커플들은 온전한 재회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연락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이 더 중요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고할지 스탑할지 2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끌고 왔던 문제가 결국에는 골마서 터지듯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이 관계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서로 마음이 있거나 감정이 있을 때는 서로 잘못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런 이유 다 배제하고 한 번쯤은 그냥 감정적인 거로 만나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 남자분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번 분에 대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현실적인 거 배제하고라도 3번 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또 터지면 또 터지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서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걸로 인한 실망감이 재회를 하기 전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카드에서 보여지는데 성향 자체가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네. 하신다면 두 분이 정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조금 만나시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맞는 사람인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게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카드가 가장 신경 쓰이거든요. 이 뒤에 문제는 사실은 두 분이서 잘 해결해서 나가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변수라는 건 있는 예, 거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고민한다는 거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잘 끌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두 분이 재회가 된다면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하나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저희가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카드를 거꾸로 놓고 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게 놓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근데. 네, 그러시겠죠? 네. 지금 제가 카드를 맨 처음 뽑은 거는 여러분들 이 관계에서 재회가 되고 났을 때 이 관계를 이끌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많아지는 타이밍에 어떻게 두 분이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카드를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밑에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쯤 재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두 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성향이나 성격은 다 제각각이시겠지만 카드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열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성격이나 원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나온 러버스 카드는 나보다는 상대를 더 배려하고 챙겨줘야 되는 카드예요. 이 말을 제가 왜 먼저 드리냐면 성격 자체가 밝고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거는 좋지만 자칫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거침없이 나의 성격을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신다면 어떤 불만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아이처럼 뚱하게 계시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게 되고 또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더 3번 분에게 열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선은 3번 분께서 상대를 조금 더 생각하는 모습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3번 분의 성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성향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커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재회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고 카드를 봤을 때 지금 카드가 1개월, 2개월, 3개월의 흐름이거든요. 1개월의 흐름에서는 상대방은 그래도 자기 생각을, 자기 입장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여요.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아마도 2개월쯤 됐을 때 지금부터 2개월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재회에 대한 행동에 시그널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2개월의 흐름에서 그 타이밍을 서로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타이밍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떤 선택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3개월의 흐름이니까 이 흐름까지 가지 않도록 2개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회에 대한 시그널을 여러분께서 잘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때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3번 분들께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딱 이렇게 100%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들,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흘러가는 흐름을 예측해 드려보고 또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먼저 미리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두 분의 관계는 다시 만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의 어떤 완성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재회를 온전한 재회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리딩을 하기 앞서서 인사 부분 듣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번호 선택으로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콜라보 리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남자 마스터님 목소리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회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그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지금 이 재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4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 헤어졌다 만났다가 좀 반복하셨던 분들 이런 커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중립기여를 받고 있는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계산적인 태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두 분은요. 헤어졌다 만났다가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 오셨던 관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별이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커플인 것 같다라고 보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다 배제하고 그 사람의 감정만 그냥 오롯이 놓고 본다면 사실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해요. 이분 입장에서도 따져봤을 때 우리 헤어지는 게 맞다. 서로 각자 맞는 사람 만나서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특히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별을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좀 믿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4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서 이분과 이별을 했을 때 연락을 좀 주로 먼저 하시는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만나게 되거나 이런 패턴들이 늘상 있었던 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아마 이분도 이 관계에 긴장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니까 다시 못 볼 거다. 근데 헤어졌다 만났다가를 계속 반복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요. 내가 굳이 감정을 쥐고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어차피 다시 만날 거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는 그래도 4번 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선이 많이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처럼 이별의 상황을 다 우리가 이별했어 라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가 결론을 내려야겠어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저는 감정선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재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감성과 이성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머리와 가슴의 네. 싸움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성이라는 것과 감성이라는 것에 균형이 맞지 않고 아예 의미조차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어떤 패턴이 계속 지속됐을 때. 그렇죠.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연락을 한다, 재회를 한다 했을 때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를 또 학습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는 너무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네. 긴장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무감각해진다는 거는 긴장감도 줄어드는 거고. 이러다가 우리가 뭐 어떻게 지내다가도 서로 만날 거니까 당연시화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어찌되었든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그럼 저도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키라쌤께서 먼저 리딩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카드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제 카드로 봤을 때 상대방은 한번 연락해 볼까? 어떤 이런 마음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다소 충동적인 감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충동적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거나 한 번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린다는 거는 어쩌면 4번 분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카드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재회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 두 개의 카드로 봤을 때는 좀처럼 쉽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아직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하거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 어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 카드에서 이 마지막에 황제 카드가 나왔잖아요. 앞서 키라쌤 카드와 엮어서 이렇게 잠깐 보면은 이분은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아직은 왕이다라는 어떤 그런 권위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키라쌤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컵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의 왕은 원래는 바다의 파도 위에 앉아서 금잔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있더라도 시시각각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앞서 제가 한번 연락해 볼까라는 마음은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충동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드와 엮어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확고하게 연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예 말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아직은 내가 너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 우위에 있어. 너가 나 좋아한다면 나를 좀 따라. 네가 꿇거나.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4번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4번 분께서 만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권위적인 행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일 수도 있지만 두 분이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상대방이 4번 분의 행동에 학습이 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카드를 조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잠깐만요. 추가 카드를 좀 보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자, 이분은요, 딱 봤을 때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힘들더라도 되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분은 한편으론 그래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 관계를 대입하게 되면 너가 날 좋으면 와. 나는 근데 움직일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이 상황이 편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티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나 잘 지내고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런데 소드 6번은 어떻게 보면 이동이나 변화의 카드이긴 해요. 그런데 두 분이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헤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이동과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안정적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은 뭐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결국 안정적인 장소에서 만나게 될 거야. 어떤 여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4번 여러분이 다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의 성향이 그런 건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학습화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급한 사람이 연락 먼저 해. 나는 아직 좀 여유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보여지니까 이렇게 본다면 쉽게 연락을 해올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여유 있는 마음을 한순간에 확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4번 분께서 완전히 패턴을 바꾸셔야죠. 그쵸? 완전히 깨셔야죠. 패턴을 바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카드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허밋이나 황제 카드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권위적인 것 같지만 되게 소심할 수도 있거든요. 불안하고. 황제 카드 이 시선을 보면은 되게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허밋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심한 구석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당연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사람 연락이 안 오면. 네. 맞아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는데도 이거는 거의 뭐 안 받고 싶어 안 받는 건지 못 받아서 안 받는 건지 사람이 모르니까 더 이렇게 좀 불안하고 더 궁금하고 왜 그럴까 싶은 생각에 연락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집착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올 거야 여유 부리다가 연락 안 오면 하루 지나면 내일 지나면 오겠지. 그 다음날 지났는데 왜 이러지? 3일째 지냈을 때는 뭐지?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도 있는 왜 연락 안 하지?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분이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어떤 멘탈을 가지신 분 같지는 않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카드대로 나온 거라면 뭔가 강한 사람한테는 좀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좀 휘둘러 볼 수 있는 그런 좀 면모가 있는 분이 아닐까. 근데 저희가 그래요. 연락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 패턴으로 돌아가기 싫으시면 그냥 있으세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이 사람과 온전히 헤어진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담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정말 헤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해보지도 않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 놓고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 행동을 해야만 바뀌는 거거든요. 더 바뀌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다 보니까 어떤 실행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사실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좀 기고만장해지고 여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봐 됐잖아 이렇게. 그런 성격도 아닌데 그런 성격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굳이 먼저 행동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이런 여유로움. 너가 나를 좀 좋아하면 네가 나에게 좀 굽혀봐라는 어떤 약간 얄미운 어떤 감정선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서 글쎄요. 이분이 연락을 해올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범쌤께서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쨌든 재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재회 바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연락 와요 안 와요? 이게 그렇죠. 핵심이란 말이죠. 솔직히 팩트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결과부터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들을 더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리딩에서는 키라쌤께서 먼저 연락이 올까요? 재회를 할까요?를 보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카드 설명 드릴게요. 지금 4번 분의 상대방 분께서는 굉장히 특권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나신 분인가? 허세가 있으시거나 죄송하지만 그렇죠. 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온 카드로는 그래 보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우면 네가 전화해, 연락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야 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락을 먼저 취해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럼 저도 한번 볼까요? 범쌤은 그렇게 나오는데 네네. 저도 한번 확률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화해의 의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카드는 아까도 계속 나왔어요. 근데 검 3번이라는 카드는 좀 연락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조금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두 분이 뭐 관계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썸을 타시다가 이렇게 썸이 약간 붕괴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재회를 원하시겠지만 이분은 딱 봤을 때 다른 이성의 존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여사친, 뭐 남사친처럼 이렇게 허물없이 좀 지낼 수 있는 감정의 선에 어떤 이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좀 뭔가가 네. 인기도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에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재회를 할 거야 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생활 내에서 그냥 난 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의 어떤 생활 위주로 좀 돌아가면서 그냥 그런 생활을 많이 먼저 뭐 즐기거나. 그렇죠. 꼭 어떤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쵸. 자기가 감정을 두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취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른 관심사를 두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락에 대해서도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쌤이나 저로 봤을 때 먼저 연락을 취해온다?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 카드로만 놓고 본다면요. 물론 뭐 이게 100%라 할 수는 없겠지만 나온 카드로 본다면 확률적으로는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이 타이밍에 4번 분께서 또 연락을 하시면 그렇죠.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의 좀 인연이 질길 것 같다고. 그쵸. 이런 패턴이 반복되셨을 것 같다고. 그러면 연락을 안 하지만 또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아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카드로 지금 봤을 때는 재회를 전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아까 네. 데빌 카드도 공통적으로 나왔고. 예, 그게 지금 데빌 카드도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감정을 주는데 뭔가 좀 이렇게 조건이 따라붙거나 시원스럽게 주질 않아요. 뭔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베풀거나 연락을 하거나 뭐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원스럽게 다가오거나 마음을 전한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은 아까 좀 희박하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재회로만 놓고 본다면 이분들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찝찝하죠. 살짝 그렇죠.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뭔가 놓지를 않고 꼭 쥐고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죠. 그 쥐고 있는 감정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가. 아쉬울 때만 찾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욕이나 어떤 성욕이나 이런 쪽으로 자신이 풀고자 하는 거, 원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고 싶을 때만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한번 재회 가능성을 한 번 더 볼게요. 4번 리딩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우선은 이 카드는 4번 분이고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에요. 두 분의 어떤 재회 가능성 본 건데 재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4번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왜냐면 여자가 지팡이를 들은 카드예요. 지팡이 여왕 카드. 그럼 여자 쪽의 어떤 의사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설령 남자분이시다라고 해도 이 행동을 하는 거는 4번 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공통적으로 나온 카드, 컵 9번 카드. 본인은 별로 움직일 생각 없어 라는 느낌이죠. 앉아서 기다리는 느낌, 우유부단한 느낌. 그렇지만 두 분 사이에는 의견이 합의 일치가 돼서 만나는 만남보다는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재회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연락이 닿는 것에 대해서만 나는 거기에만 긍정성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는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나온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요. 그래서 4번 분께서 생각하고 들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여 카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참고를 하시되 이렇게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안 하고는 4번 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4번 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시되 그런데 그렇지 않고 4번 분께서 먼저 행동을 하고 표현을 했을 때 물론 재회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데빌 카드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쁜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사실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연락에만 의미를 또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저는 됐고요. 연락만 오면 돼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결과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전세 역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 조언 카드를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이 모두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셨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4번 분의 느낌은 어떠냐면 자신을 많이 배려해줬던 상대방이 맞아요. 그러면 이분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분도 그걸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분을 많이 뼛속까지 좋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에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괜히 이 사람하고 어설프게 헤어지기 위해서 이별의 퍼포먼스 하시는 거 다 필요치 않아요. 차라리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너가 그렇게 하다가는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너랑 나랑은 볼 수 있는 일이 없어 라는 어떤 이별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거나 뭔가 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한 행동들이라던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후회도 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집착으로 다가가게 되고, 비로소 그리고 나서 이분이 행동을 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당연시 된 거를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분에게 당연시 된 관계, 두 분 관계에서 당연시 된 거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셔서 이분이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급함을 느끼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가오지 않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되면 서로 볼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아주 명확히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이분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 전세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 근데 컵의 여왕 카드라서 사실 여러분이 그게 쉬울까가 좀 고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조언을 드려봤으니까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옆에 늘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가시다가는 그 상대방도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잃는 시간을 다가올 수도 있어요. 4번 분이 그만큼 잘해주시고 배려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리고 보여지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몰랐던 것들이 어느 순간 거리감이 느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 못 해준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4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되게 신경을 써주시고 되게 부드러운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인연이 질기니까 다른 이성을 여러분도 생각한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고마운 줄 몰라서 그래요. 고마운 줄. 네, 몰라서. 상대방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고마운 줄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4번 리딩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